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사 강의하는 박세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위진남북조부터 수나라를 거쳐 당나라 때까지의 주요 수능 개념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는 일단 어떻게 이 시대가 형성이 되었는가, 스토리텔링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삼국시대로부터 그 삼국 중에 이제 위나라, 그리고 위나라가 진으로 바뀌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강남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남조가 형성되고, 북쪽은 북위에 의해서 북조가 형성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토리로 좀 알고 계신 가운데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이라는 나라는 효문제 중심으로 정치 그리고 불교 문화 좀 봐주시면 되고, 남조의 여러 정권들은 정권들 개별 사항보단 문화 중심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나라와 당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수나라가 워낙 단명했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가 않고요. 또 그 만들어졌던 체제가 당나라로 이어가고 발전이 되면서 당나라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군주로는 수나라 때 이제 수문제, 수양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는 당태종, 당현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대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나라, 삼국으로 분열이 되죠. 자, 그랬는데 그 위가 사실상 거의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위가 사마염이 세운 진이란 나라에 의해서 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진이 최종적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수도는 로양이었고요. 자, 근데 그 사마염의 그 진 또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자, 북방에서 오호라 불리는 흉노, 갈, 선비, 저, 강족의 유목민족들이 대대적으로 화북 지역으로 침입을 해옵니다. 자, 그래서 진 정권 자체가 강남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때의 진을 동진이라 일컫습니다. 자, 그때 북방 지역에서는요, 이 5개의 유목민족이 여러 나라들을 또 세우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많은 정권이 난립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5호 16국 시대다라고 일컫죠. 자, 근데 그 북쪽을 선비족의 북위가 5세기에 통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북쪽은 북위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자, 그리고 남쪽은 내려왔던 진, 즉 동진 이후로도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남조 정권이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스토리고, 조금 더 이제 수능 개념에 가까운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북조부터 보시죠. 자, 북쪽은 북위, 선비족의 북위가 5세기에 통일을 했습니다. 유명한 군주 알아두셔야 되죠. 바로 효문제 있고요. 한화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호한융합이라고도 부르는데, 선비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고수하기보다는 한족화되고자 했다. 천도를 했습니다. 기존 수도가 평성 또는 다퉁이라고 표시될 때도 있는데요. 그곳에서 러양으로 내려와서 수도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족식 성을 사용을 했고요. 이 선비족과 한족 간의 결혼도 장려했고요. 그리고 이 선비족들의 의복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즉, 철저한 한화 정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토지제도로 균전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균전제 같은 경우는 국가가 토지를 장악을 하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뒤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걷는다 할지,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 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 균전제가 어떻게 될까요? 수나라와 당나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북위 또한 효문제 사후에 반발 세력이 있었고요. 동 그리고 서, 그래서 동위와 서위라고 하는데, 그렇게 분열이 되었다가 그 동위랑 서위가 각각 북제, 북주 이런 나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정적이진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 문제의 업적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남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이 내려오면서, 이제 진이 내려오면서 동진이 되었죠. 한족들이 강남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풍부한 노동력도 있고 그들이 가져온 선진적인 토목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이 본격 개발이 되면서 생산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이들의 수도는 난징이 되겠습니다. 건강이라고 표시될 때가 또 있고요. 자, 이 난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나라 때 초창기 수도이기도 했었죠. 금릉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 근현대사로 넘어가게 되면 양무운동 때 금릉기기국이 설치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태평천국운동 때 거점이기도 했던 중일전쟁 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난징 대학살이 벌어진 등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남쪽은 굉장히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죠. 그래서 왕조가 빈번하게 교체가 됩니다. 송, 제, 양, 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북쪽과 남조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북쪽은 효문제와 그 정책이 잘 나왔고 남조는 전반적인 그런 정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남북조 공통적으로 어떤 사회 모습, 어떤 경제 모습, 그 다음에 문화적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는요, 위진남북조 시기 문벌 귀족이 주도를 했다. 그리고 그 문벌 귀족이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관리선발 제도가 있는데 그 관리선발 제도가 구품중정제다. 구품중정제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경제적으로는 한족이 강남 이주를 해서 이 창장강 유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즉 강남이 개발되면서 경제력도 올라가고 인구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북위에서는 균전제를 실시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화입니다. 북조 같은 경우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내려왔었던 곳이죠. 굉장히 강인하고 소박한 그런 문화가 발전했고 북위 때 들어서는 불교도 융성하게 됩니다. 남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족적이고요. 현실 도피적인 개인주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도교적, 노장사상, 그리고 청담사상이 유행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삶,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 위진시대 중림칠연으로 상징이 됩니다. 도교로도 발전을 하고요. 자, 불교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북조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 증거가 대규모 석굴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윈강 석굴사원, 룽먼 석굴사원 등 불교가 등 대형 석굴사원이 만들어졌고 불교가 본격적인 중국화가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유명한 승려들도 있었습니다. 버편이랄지 구마라습 이런 승려들이 있었고요. 문학으로는 잘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도연명의 귀거래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림으로는요, 고개지의 여사 잠도 체크해 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위진남북조 시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는 따지자면 분열기죠. 중국이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되어 있을 때가 아닌데 그것을 통일한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북주 출신 양견에 의해서 수가 건국되고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다는 것이죠. 이제 자연스럽게 수나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는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문제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자, 수문제가 한 일은요,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선거제를 도입합니다. 자, 이때 선거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관리선발 제도죠. 과거제가 되겠습니다. 과거제가 시작되었다. 굉장히 큰 일이죠. 중앙관리 제도, 중앙정치제도로 삼성육부제가 실시가 됩니다. 이 삼성육부제 또한 동아시아 중앙정치기구 제도에 있어서 모범이 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은 주연제로 정비가 됐고요. 세금제도로는 앞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그 북위에서 있었던 균전제가 이어지고 조용조 그리고 부병제가 정비됩니다. 다음 군주 양제를 보겠습니다. 양제는 적극적으로 대외 진출을 추진했던 군주고요. 대운하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었던 그런 군주입니다.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물자 소진, 국력의 쇠퇴가 결국엔 찾아왔고 무너진 수나라가 단명하게 된 계기를 가져온 군주가 되겠습니다. 북으로는 돌궐을 공략했고요. 남쪽으로는 베트남을 제압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간의 물자 유통이나 경제 통합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요즘 추세가
문제에서 대운하의 개별적인 명칭들이 종종 나오고 있죠. 광통거, 영제거, 통제거, 한구, 강남하 이런 대운하 명칭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할지 무리한 대외 원정으로 특히 고구려 원정이 있었죠. 많은 반발을 샀고 단명하게 된 게 수나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왕조 당나라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는요, 이연이라는 사람, 즉 이씨 황실이 되겠죠. 장안을 도읍으로 건국합니다. 장안이 뭐였습니까? 주나라 때 호경이었고 한나라 때 역시 수도였습니다. 이 당나라 때 들어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굉장히 발전한 도시가 됩니다. 유명한 군주로는요, 태종, 그리고 살짝 덜 나오지만 고종, 좀 더 유명한 현종 정도가 있습니다. 태종부터 보겠습니다. 아주 출제가 많이 됐고 전성기를 구가한 군주로서 그의 연호 정관을 따서 정관의 치라고 부를 정도로 번영한 시기를 구가했던 군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율령체제가 확립이 되었고요. 정복을 활발히 했으며 특히 이 돌궐을 정복하면서 그들로부터 천가한 또는 탱그리칸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고종 때 들어서는요, 남은 서돌궐을 멸망시키고요. 특히 우리 한반도에 정세에 큰 영향을 끼쳤죠. 바로 신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등 영토가 많이 확보가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당나라 입장에서 영토가 많이 넓어졌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기미정책이라는 걸 실시하기도 합니다. 모든 지역을 직접 지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민족을 간접적으로 통치하고자 하는 거죠. 정복 지역의 우두머리를 도독에 임명해서 그들에게 자치를 맡기고 중앙에서는 도호부라는 걸 설치해서 감독하게 됩니다. 다음 군주 현종에 대해서 언급드립니다. 현종도 이 통치 초기에는 그의 연호 개원을 따서 개원의 치사라고 할 정도로 번영된 시기를 구가합니다. 특히 중국 역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시인들이죠. 이백이나 두보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문화가 융성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몇 가지 안 좋은 조짐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절도사라는 걸 설치합니다. 변경 지역의 방비 그리고 군사, 재정,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무관직이 설치가 되는데 이들이 나중에 당나라가 흔들릴 때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 되었죠. 다음, 이슬람에서 아바스라는 왕조가 강성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흥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아바스와 탈라스에서 싸우게 되는데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비단길에 대한 어떤 장악력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죠. 결국 이런 개원의 치세를 일으켰던 전반기와 달리 후기에는 도교에 심취하기도 했고요. 정치의 실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양귀비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정사가 더욱더 좀 흐트러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다가 가장 잘 나오는 개념, 당나라가 출제가 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바로 안사의 난이라는 거대한 반란이 터지게 됩니다. 알록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일으켰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안과 사, 안사의 난이 벌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큰 전란을 겪고 당나라가 그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당나라의 통치력은 약화되고요. 이 지방 절도사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결국엔 황소의 난이라는 반란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당나라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절도사 주전충에게 10세기 초반 당나라는 무너졌고요. 그 당나라 이후에 다시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우리가 5대라고 부르고 또 여러 지방 정권들, 그래서 10국, 5대 10국 시대가 전개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나라 정치사는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좀 통치 제도,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통치 제도 같은 경우는 율령 체제가 완성되었고 이게 다른 왕조나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 율령 체제의 핵심에는 중앙 정치 제도인 삼성육부가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세금 제도는 바로
균전제, 조용조제, 그리고 부병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안사의 난, 이게 굉장히 출제 많이 되는 내용이죠. 안사의 난을 겪고 난 이후에 균전제도 유지하기가 힘들죠. 기존에 나눠졌던 토지가 부족하기도 하고 전란 때문에 국가의 토지 장악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적인 토지, 장원이 성행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균전제를 기반으로 실시되던 세금, 조용조를 걷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양세법이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이 양세법이라는 건 재상 양념의 권위로 시행이 되죠. 호구별로 자산에 따라서 여름 그리고 가을 2번에 걸쳐 징수를 한다. 그래서 양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전 또는 현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당나라 때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사의 난을 겪고 나서 양세법을 시행했다. 자, 그리고 부병제 또한 힘들다. 그래서 모병제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당나라의 사회 그리고 경제 이야기합시다. 당나라는 귀족 사회입니다. 과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최종 단계에서 이 귀족들의 어떤 입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집안, 문벌도 중시되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요, 화북에서도 인연 산모작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고요. 상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비전이라는 형태의 약속 어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나라는 비전이 있었군요. 상인조합 행위라는 게 나타났고요. 시박사라고 해서 이 해상 무역을 상징합니다. 무역항에 설치가 돼서 무역활동 감시하고 세금도 걷는 그런 기관인데 시박사가 설치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되는데 여기서 시박사는 꼭 당나라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뭐 송나라나 원나라 때도 종종 출제가 된 개념이니까 함께 묶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나라는 귀족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 분야 볼게요. 공영달에 오경정의가 편찬이 되었다. 이 오경정의는 훈고학을 집대성했다라는 학문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수험서로 사용되면서 사상의 회귀라를 가져와서 유학이 침체되는 침체를 초래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불교와 도교와 그리고 잘 나오는 외래 종교가 있는데 먼저 불교는 불교의 중국화가 완성되었고 굉장히 또 번영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승려가 있는데요. 바로 현장이라는 승려가 되겠습니다. 인도를 순례하고 불교 경전이나 갖가지 중요한 물품들을 가져왔죠. 자, 그 순례를 바탕으로 대당서역기라는 아주 유명한 여행기가 저술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의정이라는 승려도 유명하고요. 도교는 황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융성했습니다. 자, 외래 종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당나라 문화가 굉장히 국제적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우린 이걸 경교라고도 합니다. 이슬람교 등이 유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사원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기도 했죠. 경교 같은 경우에는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이런 비석이 있고요. 그 다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 사원 청진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청진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문학과 예술 분야를 볼게요. 귀족 취향의 시가 유행합니다. 이백, 두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당나라 문화의 어떤 황금기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아까 안사의 난이 일어났었죠. 자, 그 안사의 난 때 굉장히 전란으로 어지럽고 좀 비참하고 암울했던 상황을 묘사한 시가 또 종종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 사진이나 사파 자료로 은근히 잘 나오는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당삼채라는 게 있어요. 이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낙타 모양, 코끼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녹색, 남색, 그리고 갈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유약으로 그림이나 무늬를 나타낸 화려한 형태의 당나라를 대표하는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나라 문화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당나라는 내용이 확실히 많죠. 그리고 출제가 매우 잘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또 음성 이렇게 들으시면서 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중국사의 세 번째 이야기,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서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